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자, 일단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공식적으로 토트넘을 떠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단에서는 공식 성명을 잠시 전에 좀 한두 시간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상호 합의에 의해 구단을 떠났다는 것을 발표합니다. 안토니오 콘테는 우리 클럽에서 첫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달성했습니다. 안토니오의 공헌에 감사드리며 그의 미래를 기원합니다. 크리스티안 스텔리니는 팀 수석 코치로서 라이언 메이슨 보조 수석 코치와 함께 남은 시즌을 맡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레비 회장은 프리미어리그 10경기가 남아있으며 챔피언스리그 진출골을 놓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클럽과 놀랍고 충실한 서포터즈들을 위해 가능한 최고의 마무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토트넘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표한 성명문입니다. 메이슨이 스텔린이 밑에서 보조를 하는 역할로 나설 것 같습니다. 자, 같이 보내야지 스텔린은. 그리고 스텔린이가 남아서 과연 선수들한테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선수들은 좋아할지, 그거를 참 모르겠습니다. 콘테 감독의 밑에 있던 사실 오른팔 아니겠습니까? 콘테를 쳐냈는데 오른팔은 남아있다. 이거는 참 보기 드문 케이스예요. 대부분 감독이 경질을 되면 사임을 하거나 아니면 해임이 되거나 뭐 상호 협의하에 떨어지거나 하면 코치진들도 대부분 다 같이 떠나는데, 이렇게 지금 감독이 떠나고 그의 오른팔이 남는 경우는 사실 뭐 기억이 없습니다만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풋볼 런던에서 올린 기사를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겹치는 게 있으면 제가 삭제를 좀 했고요. 정리를 좀 했고요. 왜냐면 똑같은 얘기 두 번, 세 번 듣기 좀 힘들지 않습니까? 풋볼 런던에서는 어떤 기사를 올렸는지 정리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사령탑 상호 합의하에 사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토트넘과 감독 안토니오 콘테는 16개월 동안 감독직을 맡은 후 결별했다. 사우스햄튼과의 3대3 무승부 이후 충격의 경기 후 기자회견이 터져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난 후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이탈리아인이 사임했다. 사우스햄튼과의 무승부를 기록하기 전에 그의 미래를 둘러싼 많은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클럽에서의 그의 위치는 세인트 메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특별한 기자회견에서 선수들과 클럽을 맹비난한 후 심각한 공격을 받았다. 구단은 크리스티안 스텔리니가 남은 시즌 동안 감독 대행을 맡을 것이며 라이언 메이슨이 그의 어시스턴트로 일할 것임을 확인했다. 토트넘이 상위 4위 경쟁에도 몇 가지 중요한 승점을 잃었고 FA컵과 챔피언스리그에서도 탈락하는 등 최근에 좋지 않은 경기력의 결과로 콘테의 N17에서의 시간은 갑작스럽게 끝이 났다. 여기서 이제 N17은 토트넘의 북런던 주소입니다. 전 첼시 감독이 장기적으로 클럽에 헌신하기를 거부하면서 현재 시즌이 끝난 후 항상 물음표가 그의 미래를 둘러싸고 있었다. 2021년 11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를 교체한 후 18개월의 계약을 체결한 스퍼스는 계약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사임으로 인해 다니엘 레비는 이탈리아 감독의 교체를 결정해야 되는 중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2019년 11월 해임된 마르시우 포체티노 전 감독은 런던 북부로, 즉 토트넘으로의 복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된 이름으론 율리안 나겔스만, 루이스 엘리케, 그리고 로베르토 데제르비, 그리고 후뱅 아모림 등이 있다. 토트넘은 컵 탈락 이후 2022-23 프리미어리그 시즌 10경기를 놔두고 있다. 릴리 화이츠는 4월 3일 월요일 션다이스의 에버튼 측과 대결하기 위해 구디슨 파크로 이동하며 상위 4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음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내용이고요. 18개월의 계약을 했지만 이것을 다 채우지 못하고 16개월 만에, 2달 남았죠? 16개월 만에 감독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자, 깔끔하게 라이언으로 가지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불씨라고 해야 될까요? 대부분 이런 경우는 좀 진짜 드물기 때문에 스텔리니를 남겨놓은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스텔리니를 남겨놓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남은 경기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메이슨이 이 10경기를 다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어서
그런데 콘테가 없었을 때 스텔리니가 구단을 잘 이끌었고 경기에서 승률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10경기나 남았으면 기존의 콘테가 부재 중일 때 승률이 좋았던 스텔리니를 놔두는 게 확률적으로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구단의 의중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상호 협의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협의 과정에서 콘테도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좀 발동이 되면서 이런 독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풋볼 런던 기사가 정리가 됐고 BBC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BC 뉴스입니다.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 16개월 만에 사임.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16개월 부임 후 상호 합의하에 토트넘 허스퍼를 떠났다. 콘테는 최근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둔 후 놀라운 기자회견에서 스퍼스 선수들을 이기적이라고 부르며 구단의 문화를 비판했다. 토트넘은 1부 리그 4위지만 모든 컵 대회에서 탈락했다. 콘테의 조수인 크리스티안 스텔리니는 전 미드필더 라이언 메이슨과 함께 남은 시즌 동안 감독으로 나설 것이다. 다니엘 레비 회장은 프리미어리그 10경기 남았고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놓고 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의 이적은 토트넘이 2019년 마리우시오 포체티노가 떠난 이후 4년 만에 네 번째 영구 감독을 찾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3월 초 챔피언십 팀인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이달 초 FA컵에서 그들을 탈락시킨 후 챔피언스 리그에서 AC 밀란에게도 패배해 탈락했다. 전 소속팀 첼시, 유벤투스, 인터밀란에서 리그 우승을 차지한 이탈리아의 콘테는 2021년 11월 토트넘이 누누 에스프리투 산투를 경질한 후 임명되었다. 그들은 라이벌 아스널을 3대 0으로 이긴 것을 포함해 6경기 무패 행진이 지난 시즌 4위 안에 드는 것에 대해 그의 초기 임기 대부분에 일관성 있게 승리했다. 하지만 이번 시즌 토트넘의 부진은 리그 28경기에서 9패 4무, 경기 스타일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다. 콘테의 스퍼스는 밀란과의 0대0 무승부 이후 큰 야유를 받았고 그 결과 합산 스코어 1대0으로 패했으며 클럽은 트로피 없이 또 다른 프리미어리그 시즌을 벌이게 되었다. 그의 마지막 경기에서 토트넘은 3월 18일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3대1로 앞서고 있다가 무승부를 기록했고 콘테는 경기 후 그의 선수들과 구단에 대해 맹렬한 비판을 퍼부었다. 토트넘은 2001년 레비가 의장을 맡은 후 2008년 리그컵 우승을 한 것 이외에는 우승컵이 없다. 그리고 11명의 다른 감독들을 계속 교체해왔다. 올 시즌 콘테는 지난 2월 담낭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는 2월 5일 맨체스터 시티전에 승리할 때 결장을 했고 두 경기 후 잠시 후에 복귀했지만 다시 회복에 집중하기 위해 4경기에 결장했으며 스텔리니 코치가 대신 팀을 맡았다. 콘테는 절친인 3명의 친구를 잃었는데 토트넘 피트니스 코치 지안피를로 벤트론에 신이사 미하일로비치, 지안루카 비알리가 최근 몇 달간 모두 사망했다 라고 기사에서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 BBC 기사에서 전하고 싶었던 특이사항은 콘테가 이제 사임을 했고 경기 기류가 좀 안 좋았다. 그리고 토트넘이 우승컵이 하나밖에 없는데 감독을 11명을 교체했다는 거죠. 레비가 회장을 맡은 이후에 그런 이야기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계속적으로 이제 감독의 교체를 단행하고 있는 레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기사에서 한 줄 좀 언급하지 않았나 싶고, 콘테가 또 최근 3명 지인들을 좀 떠나보낸 것에 대해서도 언급, 그 다음에 수술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콘테의 부진 또는 그 사임에 건강의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도 아마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의중을 갖고 이 기사를 쓴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콘테 감독의 충격적인 인터뷰에 대해서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BBC에서 올려진 표는 이렇습니다. 부임했던 유벤투스, 첼시, 인테르, 토트넘에서의 이제 승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벤투스에서 승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67.5%고요. 그 다음이 첼시입니다. 65.1%. 인테르도 62.7%로 대부분 60%를 넘어서는 승률을 보이고 있지만 토트넘에 와서 지난 시즌은 승률 좋았겠죠. 근데 이번 시즌 많이 갉아먹으며 현재 54.1%로 그의 감독 커리어 중 최하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텔리니가 어떻게 될지, 스텔리니가 남은 10경기를 다 맡을지, 거기도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스텔리니도 떠날 수 있을 여지가 없진 않겠죠.
콘테도 뭐 난리는 마당에 스텔리니까지는. 근데 이 스텔리니가 남은 게 그냥 남자 하고 남은 건지 이 협의 결별에 어떤 계약 조항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니까 내가 떠나는 대신 스텔린을 남겨놔 뭐 이렇게 콘테가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구단이 남아줘요 부탁을 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제가 함부로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카이 스포츠 뉴스 기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안토니오 콘테 사우스햄튼과의 3대3 무승부 이후 토트넘이 감독과 결별을 선언했다. 자, 이렇게 뽑아지고 있고요. 안토니오 콘테는 지난 토요일 사우스햄튼과의 3대1로 앞선 토트넘 선수들을 이기적이라고 부르며 압박 속에서 뛰고 싶지 않아 한다 라고 말했고, 콘테 감독이 16개월 만에 떠나면서 토트넘은 다시 트로피 없이 시즌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콘테는 자신의 선수들을 상대로 엄청난 폭언을 퍼부은 다음 16개월 만에 토트넘을 떠났다. FA컵과 챔피언스 리그에서 모두 탈락해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또 다른 시즌을 위한 트로피 없이 떠나는 것을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FA컵과 챔피언스 리그에서 모두 탈락을 했기 때문에 어떤 우승 트로피도 들 수가 없는 상황이고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는 토트넘이 마지막으로 리그컵을 우승했던 게 2008년이기 때문에 그것과 같은 동일한 시즌을 보내게 됐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니엘 레비는 성명을 통해서 아까 전에 앞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고, 사우스햄튼전에서 토트넘이 무너진 이유를 감독에게 물어봤는데 콘테는 계속해서 선수들이 여기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중요한 무언가를 위해서 뛰지 않는다 라고 말했고, 스트레스를 받는 걸 싫어한다. 늘 이런 식이다. 20년 동안 우승하지 못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구단과 감독만의 문제인가요? 라고 하면서 선수들에게 그 문제점을 돌렸다. 이렇게 또 기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순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토트넘이 4위 경쟁을 좀 하고 있다 라면서 기사는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스텔리니가 토트넘에 남는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스카이 스포츠 뉴스의 마이클 브리치 기자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사우스햄튼 경기 끝난 후 기자회견이 있은 다음에 콘테가 토트넘을 언제 떠나는지가 궁금했다. 그러니까 떠날 것이 거의 사실이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내내 이 상황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탈리아로 돌아간 것을 알고 있었고 스텔리니가 훈련을 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즌 종료 때까지 남아있는다는 것은 자신도 조금 놀랍습니다 라고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큰 문제 중 하나는 콘테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았고 그게 시즌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새로운 재계약에 대해서 콘테 감독한테 물어봤을 때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고 그 시즌이 끝난 후에 논의할 내용이라고 계속 그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이게 토트넘 같은 팀의 그 선수들이 감독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될 건지 거치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았고 이번 토트넘과 콘테의 결별에 그게 큰 한몫을 했다라고 자신은 생각한다. 그리고 사우스햄튼과의 경기가 정말 결정적이었는데 3위에 올라가는 것을 몇 초 남기고 있지 않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페널티킥을 주면서 그 이후에 믿을 수 없는 기자회견이 이어졌고 그 이후로는 계속 콘테에 대한 경질 얘기가 나왔고 지금 오늘 드디어 발표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레비가 큰 감사,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고마웠다 이런 거 없이 꽤 짧은 성명서를 발표한 상황이고 토트넘은 앞으로 10경기가 남아있는데 현재 4위는 하다. 그런데 이게 정말 큰 포인트인데 뉴캐슬이 재정적인 측면의 지원을 받으면서 4위로 좀 경쟁을 하고 있고 토트넘은 마지막 남은 10경기에서 뉴캐슬과 더불어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경쟁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콘테 경질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라고 말했을 수는 있지만 콘테하고 구단이 해결해야 될 법적 또는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했던 것만큼 그렇게 그 일을 빨리 마무리 지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제 토트넘 팬들은 드디어 이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텔리니 감독이 챔피언스 리그와 여러 가지 라이벌이라는 건 이제 맨시티를 또 첼시를 또 이야기하는 거겠죠. 상대로 인상적인 승리를 거뒀다라는 기사 타이틀을 또 뽑고 있어요. 스텔리니는 이번 시즌 토트넘을 이끈 경험이 있으며 콘테가 마르세유에서 열린 중요한 챔피언스 리그 조별 리그 최종전의 승리를 위해서 그때 감독 대행으로 나와서 승리를 거뒀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시티와 런던 라이벌인 웨스트햄 또 첼시를 상대로도 눈에 띄는 승리를 거둔 바가 있다
라면서 브릿지 기자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텔리니는 선수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고 이전에 중간 담당으로 게임에서 경기에서 승리했지만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르지 않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스텔리니한테 인터뷰를 했을 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다. 콘테가 팀을 뽑았고 또 때때로 페이스타임으로 콘테하고 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다 콘테가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과연 스텔리니가 단독으로 팀을 뽑고 단독으로 구단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라면서 그런 것에 기대감 또는 우려감,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폴 머슨이 또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예상하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이게 계속 쌓여오고 있었다. 그리고 안토니오 콘테가 결국엔 폭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감독이 모든 팀에 대해서 좀 책임이 있다고 말을 해야 된다. 리그에서 더 많은 골을 내준 팀이 실점 많이 한 팀이 7팀밖에 안 된다. 그쵸? 3백으로 나오면서 두 명의 홀딩 미드필더로 플레이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실점을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다. 3백으로 플레이한다는 거는 수비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거다. 그런데도 이렇게 실점을 많이 했으면 이거 감독 책임이 아니겠느냐라고 폴 머슨은 콘테를 좀 비난하는 코멘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토트넘 팬이라면 해리 케인이라는 세계 축구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한 명 있고 손흥민과 데안 쿠루세프스키라는 두 명의 윙어가 있는데 이렇게 플레이할 수는 없다고 내가 생각할 것 같다. 내가 토트넘 팬이라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감독한테 달려있다. 히샬리송은 절대 게임을 잘 뛸 수가 없었다. 계획에는 결함이 있었고 토트넘은 축구에서 이기는 걸 준비하기보다는 지지 않으려는 준비를 좀 하는 거 아니었느냐라는 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테는 그렇게 했으면 안 된다. 그 선수들의 맹비난, 그 폭언은 기자회견장, 세상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드레싱룸에서 했었어야 된다. 그 감독이 이랬으면 안 된다라고 계속 이제 콘테 감독의 행보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전술, 그 다음에 그런 행동, 기자회견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폴 머슨은 좀 강력하게 비난하는 뉘앙스고요. 자신이 해고당하는 것, 경질당하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측. 토트넘의 상위 4위를 할 그 퍼센트는 몇 퍼센트가 되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스카이 스포츠는 옵타의 기록을 빌어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상위 4위권을 할 확률은 23.9%, 그러니까 약 24%다. 그러면 4위를 할 팀으로 가장 확률이 지금 높은 팀은 누구냐? 당연히 아스날 100%, 맨시티 100%고 맨유는 91.8%인데 토트넘보다 더 가능성이 높은 팀은 뉴캐슬로 나오고 있습니다. 40%. 뉴캐슬이 상위 4위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은 아마 리버풀이 아닐까? 그리고 그 다음에 토트넘. 이렇게 현재 순위와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밑에 있는 팀들이 경기 수를 좀 적게 한 것도 있고요. 토트넘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는 것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옵타의 이런 시즌 중후반에 막판에 순위가 맞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토트넘이 4위를 못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부분의 슈퍼컴퓨터들이 토트넘이 4위 못할 거라고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토트넘 4위 할 수 있다? 결국 했고요. 물론 상황이 안 좋은 건 통계적으로 나와요. 네, 그런데 여러 가지 급변하는 상황, 예를 들면 뉴캐슬이 좀 침체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또 많은 또 스케줄들이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더 많은 경기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토트넘은 10경기가 남았지만 뉴캐슬은 12경기가 남았어요. 이 짧은 기간 동안 12경기를 치를 때 선수들의 피로감은 무시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리버풀도 12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리버풀과 뉴캐슬도 향후 일정이 만만치는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위 싸움은 아직까지는 치열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토트넘의 남은 일정은요. A매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에버튼전이 가장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브라이튼전, 본머스전, 그리고 뉴캐슬하고의 맞대결이 있습니다. 뉴캐슬 맞대결이 이게 지금 크네요. 현지 시간으로 4월 23일. 이게 지금 4위 싸움에 굉장히 큰 싸움. 그 다음에 뉴캐슬 다음에 맨유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큽니다. 그리고 리버풀, 요 뉴캐슬, 맨유, 리버풀 요 3연전 4월 23일, 4월 27일, 4월 30일 4월 달에 굉장히 굵직굵직한 정말 4위 싸움의 단판을 가를 경기가 3연전으로 있어요. 그리고 그 경기는 뉴캐슬은 원정이고요. 맨유하고의 경기는 홈이고요. 리버풀하고의 경기는 다시 안필드로 가서 원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입니다. 이 세 경기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예를 들어서 뉴캐슬하고 리버풀 이 두 맞대결, 4위 팀하고 경쟁을 하는 이 맞대결 팀하고의 경기에서 최소한 패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1점씩 날아가는 거. 이거는 돼도 상대에게 3점을 주고 나는 한 점도 못 단다. 이거는 거의 토트넘이 4위는 힘들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뉴캐슬 리버풀 원정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5월달로 진입하게 되면 4경기가 남는데 크리스탈 팰리스전, 그 다음에 아스톤 빌라, 그리고 브랜트포드, 마지막으로 리즈 유나이티드라서 마지막 4경기는 그래도 조금 편안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조금 편안하다는 건 많이 편안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어찌됐건 뉴캐슬, 맨유, 리버풀 이 4월의 3경기가 좀 닥터지지 않겠냐고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콘테는 이제 토트넘 경기장에서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스텔리니 코치와 메이슨 체제 하에서 해리케인, 손흥민 어떤 활약을 보이게 될지, 또 특별한 경우 없으면 3-4-3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텐데 손흥민의 활용법, 또 페리시치의 활용법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메이슨 감독이 남을 줄 알았지만 스텔리니 코치가 남은 약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우리의 예상이 반은 맞았지만 반은 틀렸죠. 콘테가 사임할 것이다. 그리고 메이슨이 아마 감독 대행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반은 맞았어요. 사임은 했어요. 그런데 반은 틀렸죠. 스텔리니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 또 자세한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영상이라던가 짧은 라이브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했던 아침에 토트넘 관련 속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소식이 있으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역시 대단하십니다. 콘텐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역시 대단하십니다. 역시 I guess.